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시가 쉽고 귀한 줄만 알고 내 친정에는 한 푼도 안 쓰던 남편한테 제대로 되돌려준 사연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진득한 성격 탓인지 직장도 한 곳을 오래 다녔어요. 10년이 훌쩍 넘게 일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단순히 회사 동료가 아니라 전우애를 느낄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사회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해준 소중한 회사는 제 남편을 만나게 해준 곳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저희 회사에 다니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경력직으로 저희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어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력직 입사라 저와 동일한 직급이기는 했지만 회사에서 근속하면 연차가 차이나다 보니 사실상 선배로서 일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사수의 역할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주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입이 가벼운 사람도 아니라서 사실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넓게 마당발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업무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부대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상대적으로 회사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빨리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사내 연애 끝에 결혼한다고 회사에 청첩장을 돌렸을 때 주변 반응은 놀라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서로 만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느닷없이 결혼하겠다며 청첩장을 돌렸으니 사내에서는 한동안 꽤나 놀랍다는 반응이었죠. 특히나 저와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은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은근히 아쉽다는 반응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윤 대리님 떡 부러지고 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차 대리님한테 주기 아깝지. 그러게 차대리 봉 잡았네, 봉 잡았어. 남편이 처음 저희 회사 이직하고 나서 적응하는데 제 공이 지대했음을 잘 알고 있는 주변 동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며 추켜 세워주었습니다. 물론 입사한 지 1년이 겨우 지난 남편에 비해 오랜 시간 동고동락한 제 편을 들어준 것이기도 하겠지만 주변 반응이 이런 데는 이유가 없지는 않았죠. 사실 남편이 겉보기에 외모적으로 그렇게 크게 호감을 사기는 어려운 편이긴 하거든요. 몸집도 왜소한 편이고 같이 다니면 저랑 키 차이도 거의 나지 않아서 데이트할 때 굽있는 신발을 한 번 제대로 신어본 적이 없어요. 제 나름대로는 불편한 신발 신지 않고 운동화 신고 편하게 만날 수 있으니 나름대로 장점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아까워 보였나 봐요. 비록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에는 낯을 가려서 살뜰하게 챙기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저하고 둘이 있을 때는 또 달랐거든요. 둘 다 버는 돈이 빤하니 대단하게 좋은 것까지 해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몰래 사내 연애하면서 섭섭하다고 느낄 일 생길 만큼 제게 인색하게 굴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괜한 수군대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티내지 말고 조용히 만나자고 먼저 얘기했던 게 저인데 거기에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주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근무 중에는 서로 남남처럼 일하는 사람으로만 대하니까 평일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오붓하게 있고 싶다며 항상 자기 차로 저를 집까지 데리러 와서 출퇴근 시켜주기도 했어요. 당시 남편과 제가 자취하던 집 거리가 차로 겨우 5분 거리이기는 했지만 직장 생활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출퇴근 시간 5분이 직장인들한테 얼마나 크고 귀한 시간인지 말입니다. 결혼 허락 받을 때도 남편이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남들 보기에는 흔하디 흔한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딸 자식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껴주셨던 저희 부모님께는 나름대로 참 귀한 자식으로 자랐거든요. 저는 3남매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났고요.
제가 그렇게 결혼을 늦게 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위에 언니와 밑에 남동생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나서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자식들 잘 되라고 당신들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던 사랑이 지극하셨던 부모님이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 사이도 아주 좋으셨는데요. 아버지도 그렇지만 어머니도 평생 일을 하셔서 자식 셋 키우기가 결코 쉽지 않으셨을 텐데도 두 분이 서로 할 일 미루지 않고 집안 가사일이나 저희 돌보시는 것도 늘 사이좋게 함께 하셨어요. 부모님 사이가 다정다감하고 원만했으니 언니도 그렇지만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였던 남동생 역시 일찍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해서 주변 어르신들과 친척분들한테는 수제소리 들으며 크기도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1년 만에 합격하자마자 오래 만난 여자친구와 바로 결혼하더라고요. 부모님 사이 좋으신 걸 보고 자라 그런지 얼른 결혼해서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하는데 그런 남동생 말이 저도 이해가 갔어요. 언니도 사업 잘 되고 있는 능력 있는 형부 만나서 잘 살고 있지만 아직은 한참 어린 동생 같기만 했던 남동생 역시 전문직으로 자기 일 성실하게 잘하면서 좋은 가정 꾸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걔 중 가장 결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둘째인 저였는데 느닷없이 결혼하겠다며 연애하는 티도 내고 있지 않다가 남편을 데려갔으니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다소 놀라신 것 같았어요. 사실 처음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첫눈에 저희 남편을 사윗감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는 건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가 덩치도 좋으시고 그 나이대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키도 제법 크신 편이라 그런지 저희 자매도 여자치고 작은 키가 아니고요. 특히 남동생은 운동하느냐는 소리를 항상 들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편입니다. 그런 저희 집안 남자들 옆에 다소 왜소한 남편이 사윗감이라고 인사를 왔으니 저희 친정아버지 입장에서는 별로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으셨나 봐요. 그 사람의 성격이라도 좀 괄괄하고 부침성이 있어서 당당하게 다가왔더라면 좀 덜했을 텐데. 저희 남매 중에서는 가장 조용한 쪽에 속하는 저보다도 더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으니 게다가 처음 만나는 장인어른이 덩치도 있으신 데다가 기세도 만만치 않았으니 가뜩이나 긴장되는 자리에 더 위축이 되어 보이기도 했고요. 워낙 평소에 자식들 뜻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특히나 언니나 남동생과는 달리 워낙 무단한 성격이라 말썽 한번 피운 적 없던 저한테는 더 조심스러우시기도 하셨던 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 인사드리고 갈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며칠 후에 술 한잔 하시고 저 혼자만 따로 불러내서는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한 사람이야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아빠는 조금 걱정이 된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가려고 작정을 했으면 사내로서 당당하게 포부도 좀 보일 줄 알고 해야지. 그런 사람이 너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 저희 친정 식구들 앞에서 영 기를 펴지 못했던 그날. 남편의 모습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딸을 맡기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라고 뭐 그렇게 대단히 잘난 사람이라서 집안에서 결혼을 허락하니 많이 할 주제도 못 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보시기에는 딸 시집 보낼 사윗감은 든든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평생 딸을 품어 안아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선호하실 테니 그 마음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 강해서 평생 같이 사는 사람 기죽이는 남자보다는 제일 존중해주고 제 말 잘 따라주는 그 사람 좋다며 은근히 편을 들어주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첫 만남에서 자기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지 마지못해서라도 저희 부모님 결혼 허락이 떨어지고 난 후부터는 그 부침성 없는 사람이 주말마다 저희 친정에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서로 가족이 될 사이니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따님 고생시키지 않게 평생 노력하고 살겠다며 더듬더듬 긴장한 와중에도 할 말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지 마음도 많이 누그러지셨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이름을 알았기에 이만하면 되었다면서 매번 주말마다 저희 친정 식구들 눈도장 찍는다고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는데 자기도 저희 식구들하고 더 빨리 친해지고 싶다며 답지 않게 고집을 부리고 열심히 저희 집안 행사에 참석하는 그 사람한테 참 고맙기도 했어요. 사실 저희 식구들 사이가 워낙 돈독하기도 해서 다들 결혼해서 자기 가정 이루고 출가했는데도 가족 간에 자주 모이는 편이거든요. 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언니랑 남동생이 결혼을 했어도 주말에 불쑥 저희 친정 본가에 찾아가면 언니 부부와 남동생 부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다들 왕래가 잦기도 했고요. 사는 곳도 그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모여 살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모임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결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자리에도 가급적이면 참석을 하겠다고 남편도 꼭 저와 함께 나가고는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한데도 처가 식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하는 티가 나는 남편을 보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지만 남편의 노력과 더불어 저희 부모님 마음을 많이 풀어준 데는 언니 부부와 남동생 부부의 역할도 컸습니다. 특히나 저희 형부는 이제 자기도 동서 생긴다며 제 남편을 살뜰히 챙겨주어서 남편도 저희 식구들 사이에 어렵지 않게 섞일 수 있게 되었죠. 사업을 하는 형부는 성격도 활달하고 호탕하고 사람 좋아해서 아직 저희 집안 낯설어 하는 남편 역시 잘 챙겨주었습니다. 언니와 결혼 전부터도 처제인 저 역시 다정하게 잘 챙겨주었고요. 언니와 남동생이 결혼 이후에도 친정과 가깝게 지내면서 잘 교류하고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저희 형부가 처음에 물꼬를 잘 터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온 가족이 만나는 자리도 자리지만 저희 삼남매 부부끼리 저녁에 만나서 가볍게 술 한잔하면서 모임 가지는 일도 잦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부부인 저희와는 다르게 사업하는 형부는 배포도 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는 편이어서 비싼 레스토랑이나 술집 같은 곳에 가면 쉽게 돈도 턱턱 내놓고 베풀기도 잘했습니다. 제 남동생도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수입이 좋은 편이어서 형부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형제들에게 좋은 건 많이 베풀었고요. 아무래도 그들 수준을 따라가기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남편 역시 체면치레는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저희 가족들이 좋게 대해주시는 것 마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기만 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한에는 꼬박꼬박 보답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내가 산다니까. 다들 내가 보고 싶어서 불러냈는데 형님 덕에 쉽게 가지도 못할 곳에서 대접받는 게 얼만데 이 정도는 제가 하게 해주세요. 저희 친정 식구들 다들 남한테 베푸는데 아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려심도 있고 눈치도 좋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을 고려해 가끔 평범한 호프집 같은 데서 치킨에 맥주 마시며 소박하게 만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저보다 먼저 후다닥 일어나서 계산을 마치고 나는 남편이었습니다. 형부는 그래도 자기가 손이 동서인데 제 남편과 저에게 얻어먹는 게 민망해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럴 때라도 저희가 내야지. 아무리 돈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냥 옆에서 얻어먹을 줄만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제 뜻을 알아주어서 내 친정 식구들에게 최소한 해야 할 도리 빼놓지 않고 저렇게 나서서 챙기는 남편이 만날수록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그래도 자기 사람들, 자기 식구들한테는 마냥 아끼지만 않은 자상한 사람이다 싶어 결혼을 결심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죠. 남들 보기에는 덩치도 왜소하고 화려해 보이지 않아서 저 사람의 진가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저렇게 깊은 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국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달쯤 후에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주변 동료들이 요새 누가 결혼식 끝나게 무섭게 혼인신고하냐며 식은 올렸어도 원래 좀 살아보고 살만하다 싶으면 혼인신고하는 거라며 깔깔거리며 농담처럼 말하기는 했지만 딱히 그런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었고요. 단지 평일에 굳이 얹혀 쓰고 귀한 휴가 날려가면서 급하게 혼인신고를 서둘 이유가 딱히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는데 그게 남편 입장에서는 늦장을 부리는 걸로 보였나 봅니다. 결혼 1달쯤 지나고서부터 답지 않게 보채는 것처럼 혼인신고 서두르자고 하는 바람에 그달 넘기지 않고 혼인신고까지 마치게 된 거였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결혼식하고 짧은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에도 남편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처가의 장인 장모님 뵈러 다녀오자고 말해주기도 하고 그 사이에 몇 번 남동생 부부와 언니 부부와 결혼식 축하를 겸한 모임 자리를 가지기도 했거든요. 결혼 전과 다름없는 남편의 태도에 비록 아직 신혼이라서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잡은 물고기라고 변할 때는 아니라 생각하기는 했어도 한결같은 태도에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하고 방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혼인신고 딱 하자마자 그 주 주말부터는 집 거실 소파에 푹 퍼져버리더라고요. 주말마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처가 식구들 얼굴 보러 가자고 하거나 형님하고 가볍게 맥주라도 한잔하자고 연락하라는 소리를 먼저 나서서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좀 의외다 싶기는 했지만 저 사람 성격에 평생 발휘의 사교성 다 끌어다 쓴 걸 저도 모르지는 않았으니까 저 사람도 쉬고 싶겠지.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의 행동이 예전과는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눈에 띄게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 자취하던 집을 찾아가도 정리정돈 제법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 자기 살림 제대로 똑바로 안 해서 같이 사는 사람 고단하게 만들지는 않겠구나 생각하기도 했고요. 혼인신고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나서서 설거지며 빨래며 돌려서 정리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길래 저는 그 사람 원래 습관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혼인신고한 이후부터는 같이 먹은 그릇 설거지통에 겨우 담가 놓으면 설거지거리가 가득 쌓여도 본체만 채하고 빨래가 쌓여도 나몰라라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요리에는 조금 소질이 있는 편이어서 남편에게도 자주 입에 맞는 걸 맛있는 걸 해주곤 했는데 그때는 항상 고생해서 요리해줘서 고맙다면서 다 먹고 나서 뒷정리는 제가 손도 못하게 깔끔하게 치워놓고 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집안일에서 딱 손을 놔버린 겁니다. 심지어 둘 다 야근하고 피곤해서 들어왔는데 양말 뒤집어서 휙휙 던져놓고 씻지도 않고 침대 속으로 쏙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만 폭발하고 말았어요. 당신 지금 그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그동안 어디까지 하나 싶어서 참았는데 이렇게 신던 양말 뒤집어서 함부로 벗어놓으면 이걸 나더러 뭘 어쩌라고. 내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당신 뒷수발까지 다 들어줘야 해? 당신 진짜 요새 왜 이래? 아이, 피곤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나 벗은 거 당신 보고 치우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이렇게 옷까지 함부로 벗어놓고는 자기가 정리하지 않는 꼴을 이미 수차례 본 저였는데 제가 화를 내니까 오히려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짜증낸다면서 지가 도로 성을 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그때쯤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껴서 언제부터 저 사람 행동이 저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찬찬히 돌이켜 생각해보니 분명
신혼 혼인신고 이후부터 이미 틀림없었어요. 결혼하기 전과 후에 남자들 행동이 다르다는 거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도 혼인신고 끝나자마자 저렇게 본색 드러낼 거라고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평소에는 하는 짓이 좀 소심한 편이라서 남의 눈치를 봤으면 봤지. 집에 있는 사람한테 폭군처럼 군림할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사람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본 거였어요. 저한테 하는 행동이 그리 돌변했는데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라고 예전처럼 살갑게 굴었겠습니까? 결혼 전까지만 해도 옆에서 제가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저희 부모님, 특히 장인되는 저희 친정아버지 눈치를 그렇게나 보는 남편이었어요. 잘난 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를 평생 사랑으로 키워주신 친정 부모님은 엄한 놈한테 저 절대 시집 못 보낸다면 싸고 도셨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남편을 반기지만은 않으셨던 이유도 남자는 어느 정도는 처가 눈치를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친정에서 딸 자식 귀하게 여기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남자가 처가 무서운 줄 알고 아내한테 저 잘하는 거라며 두 분이 거기에서만큼은 뜻이 통하셨거든요. 물론 그 이후로 그 사람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말에 쫓아와서 가족들 모임에 얼굴 도장 찍고 부모님 좋아하실 만한 것 고심해서 골라서 선물도 정성껏 준비하는 등 친정 식구들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걸 보고 마음을 많이 여셨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는 당신도 할 만큼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우리 식구들 신경 쓰거나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 당부를 했는데도 자기가 나서서 약속을 잡아 모임을 만들기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저희 집안 행사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외동아들인 자기는 평생 몰랐던 형제 사이를 알게 된 것 같다며 저희 언니랑 저 없을 때도 제 남동생이랑 형부하고 약속 잡아서 남자들끼리 술도 한잔 마시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장 혼인신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심히 저희 가족 모임에 얼굴 내비치던 사람이었는데 혼인신고 끝나자마자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교류하던 것 언제 그랬냐는 듯이 뚝 끊어버린 남편이었습니다. 저야 혼인신고 이후부터 저 사람하고 같이 삶아 때문에 살면서 겪어온 것이 있으니 대강사강 돌아가는 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았지만 저희 친정 식구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어요? 다소 부침성이 없는 편이기는 했어도 어설프게나마 저희 친정 식구들과 가족이 되고 싶다며 다가오던 사람이 갑자기 발길을 뚝 끊었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되셔서 먼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인정아. 요새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니? 요새 영 차서방 얼굴 보기가 힘드네. 일하는 사람 번거로워하는 걸까 싶어 대놓고 오라는 말씀은 못하시면서도 발걸음 뚝 끊고 연락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남편을 걱정스러워 사위를 걱정스러워하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저희 부모님께 송구스러웠는지 몰라요.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님 해가며 답지 않게 들러붙던 제 남편 보기가 어려워지니 형부도 걱정하셨고요. 요새 이직 준비한다고 그래. 걱정 마.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리 말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진땀이 뻘뻘 흘렀습니다. 저 인간이 계속 저런 식으로 뻗대고 나오면 어쩌나. 살면서 이런 걱정하고 살게 되리라고는 몰랐어요. 남편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사람 하나를 바보 만들고 혼인신고 끝나자마자 이제 네가 어쩔 거냐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을 정말 계속 믿고 살아도 되나 싶었어요. 남편이 이직 준비 중인 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직급이라도 제가 회사에서 쌓은 연차나 업무 경력이 더 많았고 곧 제 승진이 있을 거라는 것도 비공식적이지만 관계자분으로부터 언지를 듣기도 했습니다. 반면 나름대로 제 몫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회사에서의 입지도 저보다 좁고 승진할 기미도 보이지 않아
남편이 회사 생활에 불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다고 진짜로 갑자기 저희 친정 식구들 싹 다 나몰라라 할 정도로 이직한다고 바쁜 건 절대 아니었고요. 회사 선배가 창업해서 나오는데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받은 상황이라서 사직서 내고 몸만 덜렁 나가면 될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상황이 일이 되니 점점 회사 일을 설렁설렁하기 시작해서 평소보다 시간 여유는 더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직도 저는 영 불안해서 좀 신중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 제 말에 영 자존심을 상한 듯한 남편이었습니다. 이 회사 백날 말뚝 박아봐야 제대로 된 자리 하나 안 내줄 것 같은데 나더러 마누라 상급자인 회사에서 기죽어 다니라고? 용꼬리 하느니 뱃머리로 사는 게 속 편하지. 그것도 회사가 탄탄해서 계속 남아있어야 뱃머리 노릇이라도 하지. 갓 창업해서 자리도 못 잡은데 뭘 믿고 저리 나가겠다고 뻗대나 싶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뱃머리도 창업한 선배이지. 그래봤자 월급쟁인 자기가 뭔 머리식이나 되냐고 한 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가뜩이나 그 무렵 부딪힐 일이 많아 말 한마디 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회사 사직서 내고 그 마땅찮은 이직을 하고야 말았고요. 그렇게 벌써 몇 달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얼굴 한번 안 비추는 남편이 제 친정 식구들 대신 선택한 건 자기 본가였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효자 아닌 거 결혼 전부터 모르지 않았거든요. 저희 친정 식구들 환심 사겠다고 그렇게 저희 식구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는 거 영 도리가 아니다 싶어 제가 나서서 이번에는 우리 집 말고 저희 시어머님 찾아뵙자고 한 적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수롭지 않게 이리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런 분위기 아니야. 다 큰 자식 각자 인생 사는 거지 뭐. 아들 하나 있는데 저렇게 무심하니 시어머니도 참 서운하시겠다 싶어 제가 불어 전화도 더 드리고 가끔 찾아가서 선물도 챙겨드리고는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것도 조심스러워하시고 아들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 며느리가 낯설어 불편하신가 싶어 매 주말 그러지는 못했지만요. 그런데 우리 친정 부모님이 요새 하도 사이 보기가 어렵다고 몸보신이라도 시켜주고 싶다고 바리바리 준비해 놓으셨으니 밥만 먹고 오자 해도 귀찮은 티가 줄줄 흐르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옷 갈아입더니 어디 가냐니까 자기 집에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 집은 자식도 많아서 북적북적한데 혼자 사는 엄마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인데 지금부터라도 신경 써야지. 당신도 얼른 준비해. 사위 기다리며 갖은 보양식 준비해둔 친정 부모님께 남편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며 핑계를 쥐어짜내 죄송스러워하고 있던 차에 갑작스런 통보였습니다. 황당하고 화가 나다가도 나는 몰라도 저 사람이 자기 엄마 소홀히 대하던 건 맞았으니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못 낸 게 제 실수였을까요? 못마땅한 와중에도 남편 따라나서 그 주에는 시어머니를 찾아뵈었고 아들 눈치를 보시면서도 자식 봐서 좋아서 얼굴 환해지는 시어머니를 보니 또 마음이 짠해서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고 무심한 아들이 결혼하고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 기뻐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참는 것도 한계였어요. 이 인간이 지금 나 기를 들이겠다고 일부러 더 일어나 싶어 화도 났고요. 그러기를 몇 달. 결국 이번에도 몸에 좋은 거 챙겨주겠다는 저희 부모님 초대를 못 들은 채 하는 놈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너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 집에 가는 게 귀찮고 내 친정 식구 만나는 거 불편한 티 다 낼 거면 나도 더는 시댁 갈 일 없어. 결혼 전에는 내가 말려도 자기가 나서서 어울리더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기 전후가 다를 수가 있어? 너만 내 식구 불편해? 나도 네 식구 불편해. 그러고는
또 제 엄마 보러 가자고 하는 놈 말 싹 무시하고 저도 그냥 제 식구 보러 갔습니다. 저놈 계속 저러던 탓에 오랜만에 보는 친정 식구들한테 참 미안했어요. 그리고 몇 줄을 사람 취급도 안 해주니까 제가 앉아주겠다 싶은지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표정에 불만이 가득하면서도 이번 주는 제 친정 한번 들르자고 쥐가 먼저 그러대요. 그때 버르장머리를 아주 제대로 꺾어놨어야 했는데 이제 남편도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았겠지 싶어 못 이긴 척 그걸 넘어가 준 게 제 실수였네요. 그렇게 다시 저희 친정 모임에 얼굴 들이밀게 된 남편이었으나 그 이전과 분위기가 같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도 다들 눈치가 빤하니 남편 놈의 화장실 가기 전과 후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다들 알았겠죠? 모임에 갔어도 예전처럼 신용이 남아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다른 식구들이 좋은 음식 앞에 밀어주는 것 별말도 없이 꾸역꾸역 열심히 주둥이에 밀어넣느라 바빴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좋은 대접 받는 자리가 여러 차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을 돈 한 푼을 내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비싸고 좋은 대접 받으면 형부나 제 남동생한테 고맙다는 이야기 꼭 하고 좀 저렴한 곳에 가서는 한 번씩 계산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무슨 상납이라도 받는 사람처럼 비싼 밥만 배 터지게 얻어먹고는 식사 자리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 뜨고 싶다는 표정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식구들 보기가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었어요. 꼴에 좋은 건 알아서 지 돈으로는 선뜻 못 갈 만한 좋은 레스토랑 데려가면 제일 비싼 걸 염치도 없이 꾸역꾸역 혼자 다 처먹었습니다. 저 인간이 내 얼굴에 먹칠하려고 작정하나 싶었어요. 당신 진짜 염치가 좀 있어라. 그만큼 좋은 대접 받았으면 당신도 한 번이라도 계산 좀 해. 돈 잘 버는 것들이 좀 살 수 있지. 형님이나 처남이나 다 괜찮다는데 왜 당신만 그래?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최소한의 사람돌이 좀 하라고 한 소리 하니 오히려 지가 더 큰 소리치는 남편 놈이었어요. 내 친정 모임에서는 지가 꽉 닫으면서 카드 명세서에 시가갈 때 한우 수십만 원치 끊어다가 시모랑 둘이서만 잔뜩 처먹는 걸 아는데도 저 따위로 말하니 정말 정남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네 식구 입만 귀하고 내 식구들 입은 주둥이야? 너 내 식구들이 우스워? 이럴 거면 차라리 나오지를 마. 너같이 염치도 모르는 것 때문에 내 명까지 팔리게 하지 말고. 됐어. 나도 귀찮은 일 없으면 편하지 뭐. 더러워서 안 간다 내가. 너무 열이 뻗쳐서 이렇게 내지르니까 꼴에 자존심은 상하는지 씩씩거리면서도 싫다는 소리는 또 안 하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거 일부러 저렇게 유도한 건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다음 모임부터는 정말 그 인간한테는 말도 안 꺼내고 저 혼자 나갔어요. 그 인간이 혼자서 지 엄마한테 가서 돈을 쓰든 말든 일절 입도 안 댔고요. 같이 붙어서 모임 데려가봤자 분위기만 망치니 친정 식구 누구도 이제 남편 놈 오길 바라고 반겨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친정 모임 갔다 오면 다들 제 식구들에게 인색하지 않은 거 아니 뭐 얻어먹었는지는 또 궁금한 모양이더라고요. 오늘은 어디 갔다 왔대? 계산은 또 형님이 하셨나? 설마 당신 얼마 벌지도 못하는 돈 체면 세우겠다고 당신이 낸 건 아니지?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카드 명세서에 어머니랑 오마카세 간 거 찍혀 있던데 당신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인당 몇십만 원 하는 데를 다녀? 내 돈은 내가 쓰고 싶은데 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형편에는 당신 친정처럼 좋은 데 한번 못 간다는 거야. 내가 할 말이다. 당신이야말로 나 돈 쓰는데 왜 입을 대? 염려했던 대로 창업했다는 선배 회사는 그리 사정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아직 월급은 나오고 있어도 저랑 같은 회사 다닐 때보다 월급이 반토막 난 주제. 이상하게 씀씀이는 더 커진 남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친정 식구랑 어울리며
형부랑 제 남동생 덕에 주제에 넘치는 게 좋은 것들 겪어보았으니 더 저러는 모양인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겠다고 가랑이 찢어지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 놈이었습니다. 내 식구들한테 그렇게 귀한 것만 얻어 처먹어 놓고 베풀기는 제 모친한테만 베푸는 것도 괘씸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효자도 아닌 주제. 일부러 나 약오르를 한 듯이 더 저러는 심보가 고약했습니다. 하긴 결혼 전에 자기 살림 똑바로 사는 줄 알았던 것도 성인 씩이나 된 놈이 그 나이에 엄마가 주기적으로 집 청소해주고 냉장고 정리해주며 식모살이 해준 거였어요. 그 덕에 그거 새까맣게 모르는 전아가 장가가게 해줬으니 제 모친한테 잘하기는 해야겠죠. 처음부터 가정 이루고 살 주제가 못 되는 놈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지경이었어요. 지가 처먹은 걸 생각하면 토해내도 몇 번을 토해내야 할 놈이었어요. 같이 살수록 우라만 쌓이니 어떻게든 이걸 못 갚아주면 제가 제 명에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친정 모임에 형부가 일부러 저 기운나라고 가격대가 좀 있는 유명 갈비찜 예약해 준 거 챙겨간 남편 카드로 시원하게 긁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산다는데 왜 그러냐며 당황스러워하는 형부와 언니한테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며 호기롭게 외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카드 결제 문자 보고 길길이 날뛰는 남편이라는 작자를 마주했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니들끼리 모은 걸 왜 내 카드로 결제해? 너 그거 절도야, 절도! 네가 지금껏 내 형부, 내 동생, 내 집안 식구들한테 얻어 처먹은 거에 비하면 그깟 거 세 발에 피도 안 돼. 양심이 좀 있어봐라. 뭐? 절도? 염치도 없이 지가 내지도 않을 거라고 제일 비싼 거 시켜서 꾸역꾸역 처먹은 너는 그러면 절도 아니야? 그거랑 같아? 사준다는 사람 있어서 먹은 게 왜? 그 돈이 다 얼마야? 너 당장 그 돈 다 받아와. 당장 그 돈 안 받아오면 너랑은 이혼이야! 이혼? 해볼 테면 해봐 어디. 내가 니까짓게 이혼하자면 무서워할 줄 알았어? 얼굴 시뻘겋게 핏대 세우며 이혼 소리 하는데 코웃음만 쳤습니다. 지까짓게 갈라서자면 제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대요. 그리고 혼자 열받아서 발광을 하든 말든 무시하고 들어왔어요. 이까짓 걸로 이혼하면 뭐 하는 거죠? 나야말로 지가 이제 와서 뭘 어쩔 거야 싶었어요. 저한테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그 염치도 도리도 모르는 놈이 기어이 내 동생한테까지 기어가서 그 돈 받아낼 줄은 저 정말로 몰랐습니다. 와중에 그날 모임 주최한 형부는 손윗사람이라고 연락도 못하고 자기보다 한참 어린 제 남동생한테 찾아가 돈 달라고 한 건 정말이지 치졸하기 짝이 없었어요. 결혼했다는 여자가 남편 속이고 카드까지 빼내서 이런 행실을 해서야 되겠어? 처남도 유부남이니까 내 심정 이해하지?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 꼴을 가만히 보고 같이 살겠어? 처남도 그러는 거 아니야. 누나가 그런 짓 하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말렸어야지. 처남도 누나가 이런 일로 집에 이혼 소리까지 나오는 거 원하지 않을 거 아니야. 남동생이 걸러서 해준 말이 이 정도였는데 저 진짜 동생 보기 창피하고 미안해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제 남동생 입장에서 그깟 얼마 되도 않는 돈 그냥 적선했다 치고 먹고 떨어지라고 주고 아무 말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제게 전한 뜻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놈하고 살면서 누나가 귀중한 인생 낭비하는 꼴 더는 보고 싶지 않았겠죠. 저도 아니고 제 소중한 가족들한테까지 천지분간을 못하고 마누라 체면을 뭉개놓은 놈하고 더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내 걱정하는 식구들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불가피했어요. 그날부터 그놈 그거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투명인건 취급하면서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습니다. 네 동생도 내 말이 구구절절 다 옳으니까 그 돈 준 거 아니겠어? 이따위 속 긁는 소리에도 제가 듣는 신용도 안 하니 또 지가 잘한 줄 알고 나불대는데 저놈 저거 그간 사람 치사스럽게 군 거 싹 정리해서 갈라서리라는 결심만 확고해졌어요.
길 가다가 나자빠져 코라도 깨졌으면 좋겠다고 저도 모르게 그놈 어떻게든 벌 받으라고 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다친 건 얄미워 죽이고 싶은 그놈이 아니라 그 모친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엄마 수술해야 된대. 시모가 사고로 미끄러져 허리와 무릎을 다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감정은 별로 안 좋아도 그 연세에 고생스러울 텐데 싶어 안쓰럽기는 했는데 와중에도 일 터지니 그렇게 속 뒤집는 제 마누라한테 대뜸 우는 소리하는 남편 목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여보,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어? 무릎이며 허리며 수술도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거동도 힘드니 사람 붙이려면 그것도 다 돈인데. 보험은 어쩌고 그걸 갑자기 나더러 내놓으라면 나와? 엄마 보험 없어. 그렇게 주제에 넘치게 허영심에 돈 함부로 펑펑 쓰더니 정작 제일 필요한 모친 보험 하나 안 들어줬다는 말에 속으로 내 놈이 그러면 그렇지 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어차피 갈라설 놈에다 내 친정에 지가 한 짓이 있는데 어디 제 모친 수술비며 병원비를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려고 들어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내 친정에 분수도 모르고 거지같이 실컷 얻어먹고도 푼돈 한 번 냈다고 마누라 낯짝에 먹칠해가며 내 동생한테 그거 기어이 다 긁어서 받아간 놈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네 집 돈 들어갈 일에 내 돈을 내나? 잘 되었다 싶어 저놈 한 거 그대로 돌려줬더니 그 말 듣던 놈이 차마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거랑 이건 다르지. 지금 사람이 다쳤다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내 식구는 물 줄 알고 염치도 모르고 비렁뱅이 마냥 얻어먹고도 창피한 줄도 모르기에 남난된 지 오래인 줄 알았더니 네가 내 가족 그따위로 대하는데 나라고 네 가족 내 가족 대하듯 하라고? 웃기고 있다 진짜. 너 같은 놈이랑 더럽게 안 엮였으면 아무 사이도 아닐 사람. 그 아줌마가 누구라고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내나. 꼭 지 수준 그대로 하던 거 돌려준 것뿐인데 마치 저한테 어마어마한 배신이라도 당했다는 듯이 충격과 수치심에 부들부들 떠는 놈이었습니다. 그러라고 신나게 비웃고 조롱하긴 했지만 지가 한 건 생각 못하고 저러고 나오는 꼴을 보니 그건 또 그것대로 역겨웠어요. 나중에도 나 아니면 쟤까지 것한테 돈 나올 구멍 하나 없으니 더러운 성질머리 죽이고 동정 사려고 머리 굴리는 꼴은 더 역했고요. 당신 진짜 너무한다.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더는 들어주기가 구역질나서 방으로 뛰어들어가 곧장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는 놈 면상에 철썩 내던져 주었습니다. 눈 달렸으면 봐. 이제 너 같은 이기적인 놈이랑은 남남이니까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 맞지? 그건 최적의 타이밍에 던져줄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저놈 저렇게 치졸하게 사람 속 긁은 거 되갚아줄 기회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게 이렇게 올 줄은 몰랐네요. 허겁지겁 서로 열어본 놈이 이미 완벽하게 작성된 소장에 그간 내 친정에 받은 거 다 받아놓고 지 얼마 안 되는 수입은 본가로만 흘러들어간 걸 완벽한 증거로 유책 사유로 잡은 걸 보고 혼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라니.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사람 상황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바로 버리겠다는 거야? 안 돼! 못해! 나는 절대로 이혼 못해! 멍청하긴. 이혼 소장이 지금 생각하면 어디 뚝딱 나온다니? 니놈 그 정남이 떨어지는 행실에 갈라설 때만 기다리며 준비한 거야. 니놈은 나 내 식구들한테 체면 상하게 만들면서 남보다도 못하게 굴어놓고 염치도 없이 나한테는 네 식구한테까지 되도 않는 도리 지키라고? 니놈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 식구 신경 쓸 일 없이 내가 신경 쓸 테니 이제 나랑 못도 아닌 네 모치는 너 알아서 하든가.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당장 우리 엄마 수술해야 하는데. 그걸 왜 나더러 난리야? 네가 뭐라고. 이제 이혼하면 남남인데.
매몰차게 이혼 통보하는 제 앞에 그제야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개처럼 비는 놈이었습니다. 두 손 싹싹 모아 빌면서 도와달라고 처절히 매달렸으나 그걸로 동정심 느끼기에는 그놈이 이미 보여준 바닥에 추해도 너무 추했습니다. 여보, 제발 도와줘. 나한테 당신 말고 누가 또 있어?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그걸 아는 놈이었으면 아무리 염치를 모르는 놈이라도 내 동생한테까지 누나꼴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지는 말았어야지. 너 같은 건 평생 세상 여자들한테 전부 외면받고 혼자 늙어 죽었어야 할걸. 네 어머니도 멀쩡한 여자 하나 속여서 못난 아들 팔아넘기는데 일조했으니 안타깝다고는 말 못하겠네. 사는 내내 실컷 구질구질하게 굴었으면 갈라설 때라도 궁상 그만 떨고 좀 내 인생에서 꺼져.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추하게 눈물 질질 흘리며 비는 꼴도 별로 보기 좋은 풍경은 아닌지라 더 듣기도 싫어 바로 이혼을 진행했어요. 미리 변호사 선임하고 준비를 단단히 한 덕분에 이혼은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고 결혼 생활 내내 한쪽만 노력하고 한쪽만 이기적으로 군 건 역시 인정이 되어 제게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정에 제대로 기여한 바도 없고 생활비랍시고 쓴 것도 없이 제 모칠이랑 수입에 비해 과한 것들 둘이서만 누린 게 증거로 떡하니 남아있으니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책정하니 들고 갈 것도 거의 없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와중에 평소에 워낙 주변에 인색하게 굴어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다녀봤자 돈 빌릴 데도 없으니 결국 시모 혼자 살던 집까지 줄여서 병원비며 수술비 마련한 모양이었어요. 사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말인데 자기 전 남편이 자기한테나 관심사겠다고 그나마 잘한 거지 주변에 얼마나 짜게 굴었는 줄 알아? 그래, 동료 공도 은근슬쩍 지 잘한 걸로 포장해서 안 좋게 생각한 사람도 꽤 있었다고. 어리숙하게 생겨서 설마 했던 사람들도 이직해서 나가고 난 다음에야 얘기 나와서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런 사람한테 큰돈을 빌려주겠어? 워낙 결혼 전까지 소문 없이 조용히 만났다 보니 미처 이런 주변 동료들 평가까지는 제대로 몰랐던 게 제 실수였어요. 그래도 늦게나마 더 제 인생 낭비 않고 저런 양심도 없는 놈하고 갈라섰으니 다들 속이 다 시원하다며 평생 그러고 사느니 이혼까짓 거 뭐 대수냐고 후련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딸 자식 이혼 여대였다고 상심이 크실 줄 알았던 친정 부모님도 오히려 제 걱정을 많이 해주셨지 이혼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을 제 탓하지 않으셨어요.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걱정했는데 사람들 시선보다 남은 딸 자식 앞날을 더 귀하게 여겨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언니나 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참 미안할 일이 많았던 남동생은 이제야 누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전 남편 다니던 선배 회사가 폐업했다는 건 들었어요. 가뜩이나 이혼 후에 쪼들리는 형편이 되었으니 간병인 구하는 것도 부담이 되었던지 자기가 직접 수발드는 모양이던데 아무래도 노인이 나이가 있다 보니 수술하고도 회복이 더뎌 병원 생활이 자꾸 길어지는 모양입니다. 회사 동료가 지인 문병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전 남편을 단박에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얼굴꼴이 시들시들 안 좋아진 걸 보고 놀라서 제게 전해주더라고요. 자기 꼴이 영 좋지 못한 걸 본인도 모르지는 않았던지 갑작스럽게 마주친 전 동료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며 창피하고 불편한 기색이었다는 말에 너도 업보를 치르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혼 이후로 얼굴 편안해 보인다는 말 많이 들어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작정하고 본색 숨기고 속이고 든 놈한테 당한 걸 마냥 내 탓하고 사는 게 제 정신건강에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지난 일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제 생각해주느라 자주 얼굴 보며 좋은 거 많이 해주는 친정 식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잘 회복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다시 결혼 생각 않고 이렇게 아껴주는 식구들하고 잘 지내며 제일 잘하는 게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